지혁아, 너 그 애 좋아하지? 이상철이 그 말을 꺼낸 건 아들이 숨기고 있던 마음을 다 알고도 모른 척 해주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상철은 원래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아침을 일찍 시작했고, 그래서 지은호가 그를 얼리씨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철에겐 그저 귀여운 별명 정도였어요. 지은호도 늘 웃으면서 얼리씨는 진짜 일찍 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요. 이상철도 지은호를 수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호가 무슨 일이든 손으로 뚝딱 해결해내는 걸 보고 너 은호가 아니라 수철이다, 수리하는 철이라며 장난처럼 붙인 별명이었는데요. 그 별명이 어느새 둘 사이에 약속 같은 호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별명들이 이지혁의 귀에 들리는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이지혁은 집 앞에서 이상철과 지은호가 마주 서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상철이 무심하게 수철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말했고 지은호가 알겠어요, 얼리씨 하고 웃었는데요. 그건 친했어요. 너무 친해서 이지혁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일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내가 늦게 왔다는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자존심인지 질투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한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버지랑 가까운 여자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싫었던 건 자신이 그런 문장으로 지은호를 재단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놓지 않고 늘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좋아했고 그래서 더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그 흔들림을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고지식한 아버지라서 모를 줄 알았죠? 이상철은 오히려 그런 쪽에 예민했는데요. 아들이 평소보다 말이 줄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속도가 이상하다는 걸 보고 확신했어요. 게다가 지은호의 이름만 나와도 이지혁의 눈빛이 바뀌는 걸 이상철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더 분명했습니다. 이상철이 카페 온기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지혁이 멀찍이 따라오는 걸 봤거든요. 이지혁은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철은 더 오래 산 사람입니다. 숨길수록 티가 난다는 걸 이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다음 날 새벽 이지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에 일부러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눈치 보며 여보, 왜 이렇게 일찍 하다가도 이상철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집안에는 돌아가신 조옥래 할머니의 빈자리가 남긴 정적이 있었고요. 이상철은 그 정적 속에서 잠깐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고지식하게 굴지 말라 하셨겠지. 이상철은 속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더 단단한 얼굴로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이지혁이 잠깐 멈칫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름을 부를 때는 늘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너 요즘 마음이 바쁘더라. 이지혁은 웃어 넘기려다 실패합니다. 이상철은 그걸 보고 바로 핵심을 꺼냈어요. 은호 아니 수철이. 너 그 애 좋아하지? 이상철이 지은호가 아니라 수철이라고 부른 게 이지혁의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이지혁은 순간 반사적으로 반발하려 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 별명을 써? 왜 아버지가 은호를 그렇게 불러? 그런데 이상철은 그 반발을 막을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다. 너 눈빛이 어딜 보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이지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어요. 좋아해요. 이상철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이지혁에겐 더 무서웠습니다. 반대할까봐가 아니라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이상철은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면 잘 되게 해야지. 이지혁이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요? 네가 좋아하는데 네 성격이면 또 혼자 끙끙대다가 도망갈 거잖아. 이상철은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라고 자신을 정의해왔고 마음이 생길수록 더 뒤로 물러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철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내 방식대로 한다. 너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수철이 속도에 맞춰라. 그 말이 이상하게 이지혁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반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조율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상철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작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상철은 일이 아니라 밥으로 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큰 이벤트를 만들면 지은호가 부담을 느끼고 도망갈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상철은 카페 온기에 들러 아주 생활적인 명분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철아,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해야겠다. 내일 저녁 우리 집 와. 지은호는 예상대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얼리 씨, 저요? 괜찮아요. 제가 왜요? 민폐예요. 이상철이 바로 끊었습니다. 민폐는 내가 내 집에 숟가락 얹을 때 쓰는 말이고 내 집에 내가 밥 먹으러 오는 건 민폐 아니다. 지은호는 또 한 번 도망치려 했지만 이상철은 숨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정이가 너 보고 싶대. 그냥 밥만 먹고 가. 어려운 얘기 안 한다. 그 말에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얼리 씨는 기다리는 거 싫어한다는 말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문이 열리자 이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왔냐, 수철아. 그 별명 하나에 지은호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나오던 이지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카페에서 보던 이지혁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단단한 이지혁이 집 안에 서 있었거든요. 선배 안녕하세요. 이지혁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반가운데 반갑다고 티내면 부담이 될까 봐요. 결국 짧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왔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사적이어서 지은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이지혁을 찌르자 이지혁은 괜히 오라고 했나 싶은 얼굴이 잠깐 스쳤고요. 그때 이상철이 일부러 퉁명스럽게 공기를 끊었습니다. 수철아,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앉아. 다정이가 밥 차려놨다. 김다정은 환하게 웃었고 그 환함이 지은호에게는 오히려 죄송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죄송은 무슨 죄송. 얼리 씨가 부른 거면 그냥 오는 거다. 식탁에서 지은호는 습관대로 그럭저럭 버틴다고 말했고 이지혁은 그 단어에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웃는 사람의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지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질문의 끝을 바꿔 지은호를 살살 끌어냈습니다. 해달라는 말 말고 그냥 말만 해. 너 하고 싶은 건.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쉬어갈 수 있는 자리요. 근데 쉬어갈 자리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철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칭찬을 받자 고개부터 숙이며 도망치려는 습관을 보이자 이상철은 생활적인 말로 눌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어. 밥부터 먹어야 마음도 쉰다. 식사가 무르익을 때 김다정이 참지 못하고 은호야, 사실 지혁이가 라고 꺼내려 했는데요. 이상철은 밥숟가락을 아주 살짝 내려놓는 소리로 멈춰 세웠습니다. 이지혁도 그 장면을 봤지만 오늘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은호가 부담을 느끼는 순간 오늘의 다리가 무너질 테니까요. 차를 마시는 시간 이상철은 가족 사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조옥래 할머니의 빈자리가 분명한 사진이었지만
이상철은 슬픔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을 붙잡는 말로 바꿨습니다. 사람이 마음 생길 때 잡아야 한다. 안 그러면 놓치더라.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얼리 씨, 저는 마음 생긴다고 막 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합니다. 알지. 막 잡으라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다. 그 말에 지은호의 웃음이 얇아졌고 이지혁은 그 얇은 웃음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은호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지은호는 또다시 습관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얼리 씨가 부르셔서 왔어요. 그 말이 이지혁에게는 칼처럼 꽂혔지만 이상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불렀고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말해버립니다. 지은호의 최근 친모 문제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요. 너 요즘 친모 문제 때문에 마음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지켜줄게. 너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지은호는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지켜줄게는 위로인데 지은호에게는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습관대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선배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그때 이상철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수철아. 또 그 말이다. 괜찮다 알아서 한다. 그 말로 너는 네 편을 다 밀어내. 지은호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은 몰아붙이지 않고 방향만 줬습니다. 네가 할 건 하나다. 네 마음을 숨기지 마라. 시간이 늦어지자 김다정이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고 지은호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상철이 바로 말했죠. 내가 데려다 준다. 그 순간 이지혁이 더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지은호가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선을 넘는가의 두려움과 원하는가의 솔직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철은 그 공기를 정리합니다. 그래. 지혁이가 데려다 줘. 대신 수철아, 부담 갖지 마. 데려다 주는 건 마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챙기는 거다. 현관에서 나가기 직전 이상철이 마지막으로 툭 던졌습니다. 수철아, 다음엔 네가 밥 사라.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얼리 씨, 그건 너무 어렵죠. 이상철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밥 한 끼는 사람 사이를 엮는 제일 쉬운 방법이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말이 없어서 더 많은 게 오갔습니다. 지은호가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오늘 저 괜히 온 거 아니죠? 이지혁이 바로 답합니다. 괜히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죠? 이지혁이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복잡해. 근데 복잡하다고 물러나면 나 또 도망갈 것 같아서.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선배는 도망가지 마요. 제가 더 무서워져요. 이지혁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안 도망갈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내리려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음을 자기 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배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그 말에 이지혁의 마음이 내려앉았고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이 생겼다는 건 관계가 한 칸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밥은 온기에서 먹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익숙한 별명이었어요. 얼리 씨.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리 씨?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철아, 집에 잘 가고 있냐? 내 선배가 데려다 주는 중이에요. 잠깐 침묵 후 이상철이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 말 못했는데 너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라. 지은호의 목이 마릅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상철은 끝까지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지만 남깁니다. 있다. 근데 내가 해결할 거다. 전화를 끊자 이지혁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버지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얼리 씨가 조심하래. 이지혁의 손이 운전대에서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는데요. 지키는 척하지 말고 같이 서자. 이상철이 원하던 방식대로요. 지은호는 차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봤습니다. 오늘의 집밥이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이 놓은 다리는 이미 발끝까지 와 있었고 이제 남은 건 한 걸음뿐입니다. 다만 그 한 걸음 앞에 이상철이 굳이 말하지 않은 조심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